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월의 3주차 경마, 지난 경마를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입이 보살이란 말이 있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하면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다, 앞으로 뭐 큰 추위가 없다고 하니까 뭐 겨울이 이대로 끝날 것 같다,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이 1월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일요일날 진짜 춥더라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은 그나마 햇빛이라도 있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햇빛도 없고 바람도 불고 정말 춥더라고요. 사실 밤까지 많은 눈이 내려서 오늘 좀 걱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새벽부터 움직이니까. 근데 다행히 날씨도 많이 풀리면서 뭐 지금은 거의 뭐 눈이 도로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녹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건조한 느낌이 있었는데 한바탕 눈이 싹 내리고 나니까 약간 상쾌한 느낌도 드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잠깐 지난주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잖아요. 돌아보기 싫은 날, 그리고 뭘 해도 안 되고 꼬이고 말리는 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장석에게는 3주차, 특히나 어제 일요 경마가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딱 그런 날. 오죽하면은 음성하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이 전화가 오셔갖고, 야, 장선생 진짜 안 풀리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와, 진짜 막 제가 보면은 책이 지금 똘똘 말려 있어요. 어제 하도 열받아갖고 막 책을 집어 던지고 막 말고서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책이 엉망입니다. 지금 엉망이야, 지금 자료가 지금. 뭐 잠깐 보면은 지난주 일요일 날은 시작부터 좀 애매하더라고요. 뭐 슈퍼 임팩트, 뭐 클리어포트, 이거 뭐 둘째 치고라도 첫 번째 추천 경주였던 경주가 4경주였거든요. 제가 이제 대장금을 딱 까고서 때려 넣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토요일부터 이제 이쿠야스 기수의 기승이 굉장히 수상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쿠야스의 기승이 그렇게 믿음이 실리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아시다시피 이쿠야스 기수가 거의 죽쳤단 말이에요. 못 믿겠는 거야. 도저히 못 믿겠는 거야. 여기서부터 약간씩 꼬이더라고요. 그리고 6경주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던 경주였고, 뭐 예상 방송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현장까지 진짜 일명 개거품 물었던 경주였습니다. 바로 그 마필이 뭐였냐? 바로 포커스. 3번만 포커스는 이러해서 원래 지난번에 3번만 포커스는 기승했던 안윤희 기수한테 기승전기 열흘짜리다, 이거는 무조건. 그만큼 대놓고 물먹인 마필이다. 때려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커스와 골드웨이브가 쌍이 183배.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도, 그러니까 천의 강자를 제가 세게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도 뭐 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쌍도 뭐 배당 자체들 다 만족스러웠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깨졌죠. 깨졌고, 그 다음 추천 경주가 일요일 9경주였는데 터보제트하고 에이스 더블, 이건 이제 본 예상부터 밀어붙였던 한 방이었습니다. 복승시 20배짜리. 요것도 미스터 홍콩? 개홍콩. 그리고 참 지난주가 참 말렸던 게, 사실은 최근에 제가 부산 경마가 계속해서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부산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일요일날 부산이 좀 개판이었잖아요. 사실 부산 5경주에서 영광의 챔피언하고 통합영웅이 쌍승식 56.5배당이었거든요. 복승식이 30몇 배였고, 이거를 그냥 때렸어요, 내가. 야, 마지막에 7이 와서, 이게 보통 이게 말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외곽마가 거의 이기거든요. 야, 근데 내 측마가 이렇게 왔었다는데, 와. 제가 현장에서 이게 답답한 문자로 날리거든요. 음성은 어차피 말을 하니까. 6경주 끝나고 뭐 진심 돌아버리겠다 얘기를 했고, 부산 5경주 끝나고는 야, 진짜 술 땡기더라고요. 와, 이게 와서 따는데 제가 술을 끊었는데도
아, 진짜 나가서 술 한잔, 한 소주로 한번 클라스를 한번 싹 들이붓고 싶더라. 그만큼 막 확 돌더라고요. 야, 그리고 구경주를 믿었는데, 야, 이게 너무 안 풀리니까 나중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류경마는 엄청 크게 이겨놓고 와줘야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지금 완전히 말려서 돌아와 버렸어요. 물론, 뭐, 주로가 빨랐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기기에는, 너무 쉽게 넘기기에는, 하루하루 이어지는 경마일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가족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소중하잖아요, 진짜. 너무 소중하잖아요.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죠. 느끼는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담아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돌아보기 싫은 경마이라고 해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3주차 독한 복귀를 해놔야 이거 복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막권 물 먹였던 놈들, 그리고 입상했던 놈들, 그런 애들 약점 정확하게 찾아서 다음에 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때렸는데 와 돌아버리겠던 말들, 그런 말 더 복하게 복귀해서 다음에 더 세게 잡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복귀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독하게 복귀하는 가장 주된 이유. 경마가 끝나고 나서 아쉬움과 미안함을 가족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약속드렸습니다. 3주차에 아픔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4주차 독하게 준비하겠다고. 가족분들과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할 맹세죠. 4주차 죽을 만큼 준비하겠고요.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4주차부터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다가올 4주차 하나의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세영 기수의 복귀입니다. 12월 3주차에서 기승정지 8일 그레이드 캡틴 요거 이제 기승정지 8일을 당하고 지금 정확하게 4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2월 4주차 그리고 1월 들어서 1주, 2주, 3주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문세영 기수가 돌아옵니다. 이게 문세영 기수와 있을 때와 있지 못했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어떤 분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장석 씨는 세영이가 탈 때하고 안 탈 때가 많이 달라.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세영이가 탄다고 해서 뭐 세영이 소스를 받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왜 세영이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크냐면요. 잘 보세요. 최근에 경마는 개판입니다. 자, 이쿠야스 기수 지금 1월 들어서 개판 치고 있죠. 그리고 김동수, 지난주 같은 정평수가 입상을 3번이나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평수, 김기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세영이가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판때기의 윤곽이 그려지느냐. 그러니까, 세영이를 놓고 때리느냐 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단해지는 경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세영이가 없음으로 해서, 난전이죠. 그러면 세영이가 없으면 사천체계 애들이 잘 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영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제 성적의 차이가 약간씩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세영이가 내가 걔를 놓고 배팅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얘가 있는 경마와 없는 경마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세영이가 있는 경마와 없는 경마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주부터 문세영 기수의 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마방의 분위기가 이제 포커스가 이제 세영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세영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제 1순위가 세영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마방에 태우고 싶어 하는 기수가 세영이잖아요. 그러면 세영이 뭐 서승훈, 이쿠야스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자, 근데
세영이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굴 태워야 되나. 어차피 서승훈이는 많이 타는 기수가 아니에요. 입구에서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영이가 나오면은 먼저 세영이를 차선책으로 태워놓고 그 다음에 얘를 태우면 세영이가 이걸 탔으니까 어떤 이런 승부 이런 게 딱딱딱딱 그러니까 아기가 들어가서 딱딱딱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경마를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잡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세영 기수가 복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더구나 지난주에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장성은 지금 독을 품었습니다. 독을 이빨 품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목요일 출마표 끌 때까지 한번 죽어보려고요. 한번 죽어보려고요. 한번. 자, 밥 먹고 똥 싸는 거 빼놓고 한번 죽어보려고요. 한번. 1월 들어왔는데 뭐 1월 첫 주에 제가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뭐 999 맞춘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여러분들께 와 지난주에 시원하게 이겼어요. 뭐 이런 건 없었잖아요. 아직. 4주차 한번 해보려고요. 시원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해서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아쉬움이 있었고 돌아보기 싫어도 보통 전주에 이런 일이 있으면요. 와 아침에 나올 때 여타분들께서는 정말 쳐다도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저는 도끼가 생기더라고요. 도끼가. 그래서 어제도 집에 가서 거의 잠을 안 잤어요. 다 복귀하느냐고 지난주 거. 싹 다 복귀하느냐고. 왜냐면 물을 먹었잖아. 그러면 갖고 와야지. 그냥 갈 순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 복귀를 들어가기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가장 큰 복귀는 뭐냐면 일단은 복귀를 들어가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월 3주차 독감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인기도 거품을 봐줘야 하는 마필. 자, 근데 이거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난주 복귀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은 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중에 비가 왔어요. 지난주에. 근데 최근에 마사회에서 모래 보충을 안 합니다. 안 했어요. 모래 보충을 안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염화칼슘을 12월 달에 많이 깔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모래가 지금 그 수분을 지금 머금은 상태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거기다 대고 눈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토요일, 일요일 날 추웠단 말입니다. 날씨가 어떻게 되죠? 주로가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주로가 선행마들이 미친 듯이 버텼죠. 양리가. 미친 듯이. 자, 미스터 홍콩 대표적이에요. 야, 외곽에서 혁이가 막 들이대고 개지랄을 했는데 결국은 버텼다는 겁니다. 들이댄 혁이가 죽고. 자, 결국은 지난주에 가장 큰 복귀는 결국 주로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입상하거나 이런 마필들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인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냉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일단 전제로 깔아놓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차기 인기도 거품을 봐야 하는 마필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필. 토요일날 구경주에 출주했던 3번마 매니먼입니다. 자, 이 3번마 매니머니. 제가 지난주에 독한 복귀를 하지는 않았는데, 제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지난주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 복귀 내용에 뭘 올려놨냐면은, 라크이하고 머제스티. 요거는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야 되는 마필들이다. 라고 올려놨어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맥락으로 매니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데뷔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6전을 치르고 있는데, 2승 2차 4회예요. 100%의 복승률입니다. 근데 과연 이 마필이 진짜 어마무시한 능력을 갖고서 지금 연투를 갖고 있느냐. 자, 보세요. 이번 경주에서 매니머니가 이겼던 마필이 뭡니까? 바로 바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의 경주 상대 마필들이 뭡니까? 바로 마리아고 급의 마필들하고 뛰었어요. 마리아고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형물에서 중급 정도의 전력만 보는 마필들. 그것도 맥시멈 찍었을 때.
자,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3군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중거리가 없었습니다. 계속 1200 이내. 1200 이내에서 100%의 복순율을 갖고 1400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상대를 어떻게 만났어요? 능력 추이꾼이라고 하도 없는 놈들. 이런 애들을 만난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도가 빠른 상태에서 바쿠가 튀어나가고 매니머리가 발을 붙여갖고 줄을 서버렸어요. 아무 족보 없는 경주예요. 아무런 족보 없는 경주. 이제부터 3군에 올라가면은요, 이런 편성이 아니에요. 일단 중거리를 기본적으로 1400 이상이에요, 다. 1300, 1400 이상이고, 기본적으로 매경주, 추임마, 선행마가 다 있어요. 이런 똥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편성이. 제가 오죽했으면은 4번만 새벽의 태양을 세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매니머니는 이제 고생 좀 하자 올라가서. 자, 이마피를 올라가면요 무조건 인기마죠. 중요한 건 그냥 인기마가 아니에요. 연투를 치는, 그러니까 2번, 3번까지는 인기를 잡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빼는 거죠. 이거는 용서금. 이렇게 지금 앞말이 그것도 이렇게 억지로 쥐어짜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마체가 500kg야? 아니잖아요. 460kg대. 조만한 말이에요. 이제 봄 시작됩니다. 봄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봄 시즌 들어가면 체중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매니머니는 고생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불안마필 매니머니. 요거는 차기 경주뿐만 아니라 당분간 고생을 이빠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12경주에 출주했던 3번마 오레이즈 위너. 자, 이 마필을 두 번째 차기 출주 시 인기도에 의심을 가져가는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분명 약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내삭기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지금까지 6번의 경주 중에 4승. 자, 2착이 없습니다. 전부 우승마예요. 500kg의 당당한 체구까지 올라와 있고 힘이 계속 붙고 있고 여러 가지의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자,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등자가 빠질 뻔했죠. 왜 빠질 뻔했습니까? 내측으로 기대는 것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번 경주 3번마 오레이즈 위너.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선왕을 경합하지 않을까, 견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필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레이즈 위너가 완벽한 선을 가졌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자, 근데 누가 늑발을 했습니까? 바로 상대가 13번마 벤투스가 늑발을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지난주처럼 어마무시하게 선행마에게 유리함을 갖고 있는 주로에서 선행을 나가는 과정하고 4코너까지 아무런 견제가 없이 편하게 갔고 직선도 그냥 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비처럼 와서 땄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생각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벤투스가 정상적인 발주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주로가 따라왔고 벤투스는 늑발을 했고 견제가 없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이 따라오진 상태에서 오레이즈 위너가 오마신차 대가리 갔던 게 아니라 바로 겨우 2착을 지켜냈습니다. 마지막에도 따일 뻔했어요. 겨우 2착을 지켜냈습니다. 마지막에 통일의 함성이 조금 더 독하게 탔으면 그냥 땄어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이렇게 완벽한 조건 하에서도 입상을 못했다. 그렇다면 3번마 오레이즈 위너의 능력은 어딘까지 봐야 되느냐?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자, 3군입니다. 1400에 나오면은 당연히 선행마들이 몰려 나오는 게 3군이고요. 1700에 나오면 능력 추이꾼들이 1700 이상에 나오면 능력 추이꾼들이 나오는 경주들이에요. 더구나 내삭기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중거리 정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저는 3번마 오레이즈 위너는 연투가 나왔지만 결코 과신할 수 없다. 차기 경주부터는 무조건 의심해야 되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토이역마 두 마필 3경주 매니머니 그리고 12경주 3번마 오레이즈 위너 이 두 마필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가장 크게 다음 경주에서 무조건 그 두 마필 선택을 했고 그 외에 입상은 했지만 양일간 빠른 주로와 편성으로 입상한 마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차기 출주 시 의미가 없는 마필들이 토요일 날
그 파티레이나하고 포토시 요것도 말렸죠 제가. 왜냐하면 이게 파티레이나 놓고 제가 현장에서 세게 들어갔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두 마필 다 특히 포토시는 그렇고요. 전개라는 그런 완벽한 어부지를 봤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다음에 나왔을 때. 아비처럼. 말할 것도 없는 마필이고요. 이리용마로 넘어가면 조금 더 많죠. 이경주의 세명탱고. 요것도 기습적인 전개. 주로를 보고 때렸던 기습적인 전개. 거기에 이점을 봤던 마필이고. 세명탱고는 7경주 출제했던 위키드 메신저. 저는 이번에 위키드 메신저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와 이거는 진짜 딱 1400까지만 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힘은 좋은데 주행이 무겁고 뒤가 따라오지를 못해요. 해서 위키드 메신저도 거품이고 8경주에 일요일날 8경주에 대대장 박은우가 기승했던 그것도 쥐어짠 거. 정말 쥐어짠 겁니다. 여기서 됐다가 중거리 다음에 이거 아닙니다. 정말 쥐어짠 거예요. 그리고 9경주에 마이티 홍콩. 마이티 홍콩이 저는 이제 폐막가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티 홍콩은 폐막 때까지 입상은 없다 이제. 폐막 때까지 입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선택하는 마필은 이제 매니머니와 오레이지 위너가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뭐 파티레이나 포토시 아비처럼 3명 탱고 그 외에도 몇 마리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진짜 내용 없는 마필들 입상마들 다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잠깐 참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필들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요것으로 일단은 첫 번째 차기 인기도시 거품을 분명히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는 마필 위주의 예상을 좀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차기 주목해야 되는 마필 요거 들어갑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마필은 이제 1경주 토요일날 1경주에 출주했던 5번마 금빛 소나타. 제가 이번 주에 참 시작부터 좀 애매하다고 느꼈던 게 원래 제가 그 라온 맥라렌을 놓고 하는 경주였잖아요. 원래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런 경주에선 이런 마필들이 입상이 요원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는 아시죠? 제가 뭐 멘트로 역시 마찬가지였고 문자로도 보내드렸는데 금빛 소나타 현장 조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정말 눈에 그냥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오케이 딱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라온 맥라렌이 여기 금빛 소나타가 뒤져보면 9월에 이게 데뷔를 했어요. 9월에 데뷔를 해서 사실은 11월까지 별 특징이 없었습니다. 근데 12월 달 출주 때 조교가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앞뒤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에서 내용이 없었던 마필인데 12월 달에 조교를 하는데 강하고 뭐 말고 이런 걸 떠나서 마필의 그 자세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추는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자세만 바뀌었다 뿐이지 아무것도 내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원래 세게 본예상부터 세게 안 봤던 게 뭐냐면 자세는 계속 잡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행 자세 안정적인. 근데 중요한 건 강도가 없는 거야. 한번 세게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 원래는 세게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시장에 딱 갔더니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예시장 가서. 제가 원래 이 상태를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실전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욕 나옵니다. 미리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저미급 배팅 하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열받습니다. 5번 게이트에서 출주한 금빛 소나타입니다. 지금부터 5번 게이트에서 출주합니다. 그 게이트 안에 있을 때부터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게 현장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지금은 뭐 이게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5번 게이트입니다. 자, 출발했죠. 자, 바닥에 지금 잘 보시면요. 늑발을 했는데 지금 액션이 아예 없죠. 잘 보세요, 지금요. 서두르는 것도 액션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타요. 중요한 건 여기서 말을 바깥으로 빼는 동작이 나오는데 이게 바깥으로 빼는 게 아니고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자, 잘 보시면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그러면서 지금 춘철이 잠깐 춘철이 바닥에 있거든요. 거기서 좀 쭈쭈쭈쭈쭈 밀려 나와요. 잘 보시죠. 자, 외곽이 나옵니다. 지금 쭈쭈쭈쭈쭈 나오죠. 지금 쭈쭈쭈쭈 그리고 외곽까지 쭉 덤벼 나옵니다. 쭉 끌려 나와야지. 3코너에서 쭉 끌려 나와야지. 여기서 자, 외곽이 있죠. 지금 혁이가 앞에 있고 쭉 이건 지금 끌려 나오는 거예요. 말이 쭉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추진합니다. 추진 봐라 이거. 아유 씨. 아직까지 채찍 안 꺼냈어요. 아직까지 이제 꺼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쿠야스 오른 채찍이 툭툭 당나치듯이 채찍 이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 채찍이 지금 어떤 채찍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선 통과. 자, 일단 좀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마무리 적용 없었단 말입니다. 세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번에 금빛 소나타는 말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전 이렇게 보았어요. 레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제대로 승부를 하려고 했으면은 마무리 적용을 이렇게 안 했겠죠.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겠죠, 말을. 근데 몰아붙인 게 없는 상태 추출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 뭐냐면 이걸 안 갔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갔다 안 갔다라고 보시면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져요. 이거는 갔다 안 갔다가 아니라 만들어졌느냐 덜 만들어졌느냐 그 싸움으로 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마방의 생각도 그렇고 제가 전체적으로 레이스를 봐도 그렇고 약간 그 느낌이에요. 말이 발주기에서 이런 반응을 하고 4코너 때 외곽을 말을 빼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직선에 채찍을 대니까 요 정도 그럼 다음에 뭐겠어요? 다음에 걸렸다 이거지. 그러면 충분히 기승기수도 그렇고 마방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확하게 알고 조결할 수 있는 거고 기승을 했을 때도 기승이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이런 조결 안 하죠. 근데 진짜 저는 거꾸로 고마워요. 이쿠야스 기사한테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착수는 됐잖아요. 그럼 족보 없는 거죠. 아무 족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탈착을 됐습니다. 다음에 뭡니까? 모르겠어요. 뭐 바람 불하고 빨릴지는 모르겠지만 팔리기는 어렵다. 그 착순 갖고. 금빛 소나타는 다음에 제가 원했던 그 조건에 딱 부합이 되면 저는 A급을 때립니다. 저는 이번에 확인이 했다고 봤기 때문에 금빛 소나타는 A급을 때립니다. 이쿠야스 기수가 고맙죠, 저는. 거꾸로 고마운 거예요. 물론 이번 경주에서 입상을 하지 못하면서 뭐 어떤 이런 게 아쉬움도 남고 이러지만 경마라는 게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할 거잖아요. 고맙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이경주입니다. 태풍. 정정희 기수가 기승했던 태풍. 이 말을 보면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다리도 그냥 시원시원하고. 근데 이제 주행 때 보면은 흔들리죠, 많이. 특히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많이 내틱으로 기댔어요.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태생적으로 기대는 말. 그러니까 그 그레이드 캡틴 같은 마필들은 태생적으로 기대는 말이에요. 아주 태생적으로. 그런 마필들은 어쩔 수가 없어. 태생적으로 기대는 말입니다. 반면에 태풍 같은 마필은 어떤 거냐? 길을 모르는 말들이. 망하지. 그리고 이 말이 아까 이게 조교 때도 그렇고 보면은 이쪽이 약간 높아요. 약간 외삭기 약간씩 있어요, 이 말이 약간. 그러니까 이걸 외삭기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이게 주행 자세가 경주마로서 완성이 좀 덜 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기는 있고, 뭔가 더 뛰려는 그런 것도 있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다 쏟아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쏟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아쉬운 겁니다. 여기서 확 쏟아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류의 마필들은요. 꼬마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테크닉이 있는 기수가 기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한번 탁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지만
반복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레이드 캡틴이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직선에 올라오다가 이걸 한번 확 채는 그런 자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많은 분들께서는 안 갔다 뺐다 덜 갔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안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게 주시를 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안 했다 치자고요. 그럼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무조건 못 들어왔어요, 그건요. 왜냐? 이거 안 했으면 펜스를 처박힌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설프게 이렇게 버리면은 뭐냐면 다음에 또 기대. 이런 거를 한번 세게 확 잡아채야 되는 거예요, 말을. 그래야지 말이, 이렇게 뛰면 안 되는구나. 이번에 그레이드 캡틴 뛸 때 어떻게 뛰었어요? 마피를 외곽에서 뛰었죠? 물론 직선 내사는 했었어요. 근데 그게요, 옛날 같았으면요, 그 정도 내사가 아니고요,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 말들이. 근데 나름 교정이 된 게 그 정도예요. 그게 왜 그랬냐? 세영이다. 세영이의 힘이었다. 같은 겁니다. 이 태풍이나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약간 길을 모르고 망아지서 주법이 있고 이런 마필들은요, 그거를 확실하게 교정을 해줘야 돼요. 말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주행을 하면서 말의 직진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주시를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말한테. 근데 그거는 정정이가 다루기에는,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얘기죠. 벅차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풍은 차기 기수 교체라든가 다음부터 바로 때리겠다.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교를 일단 봐야 되고요. 조교 때 그 모습이 보이냐 안 보이냐를 일단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누가 기승을 했고 그래서 실제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왔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교정만 되면은 마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꽤 뛰겠어요. 워낙에 잘생겨나갖고 말이 꽤 뛰겠다. 이런 거고요. 자, 1위 역마로 넘어갑니다. 자, 1위 역마도 역시 일경주부터 어떻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마필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 돈이 확실하게 될 마필들만 갖고 왔어요. 일경주, 일요일 일경주인데 바로 8번마 썬데이 드리머입니다. 제가 원래 2번마 킹 어웨드를 세게 봤다가 현장에서 말도 좀 별로였고, 그리고 이쿠야스의 기승도 약간 미심쩍었고 해서 선택을 했던 게 뭐냐면 썬데이 드리머예요. 근데 왜 썬데이 드리머를 선택을 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마사에 들어가시면은 예전하고 달라진 게 그 예시장의 동영상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시장의 동영상을 제공을 해줘요. 예시장의 동영상을 제공을 해줄 때 이 8번마 썬데이 드리머를 꼭 보세요. 보통 예시장에서 말을 본 상태에서, 화면으로 본 상태에서 좋다 할 정도면요, 현장에서 실제 보잖아요? 어마무시합니다. 이 썬데이 드리머는요, 저는 솔직히 예시 상태를 보고서 무슨 느낌이 나요? 그냥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그냥 왔다. 그냥 왔다. 이렇게 봤던 마필이 썬데이 드리머였습니다. 공백기가 있었지만, 이건 정말 의심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였습니다.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요일 일경주 8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썬데이 드리머입니다. 발주. 약간 이제 들고 나왔죠. 이게 약간 주립불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진. 근데 이게 강추진이 아닙니다. 선두권에 중위권에만 붙여주는 추진. 원래 더 밀고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가는 대로만 타죠. 강인혜가 선행을 받고 꽈드리가가 나갔고 내측에서 7번만 늙은 선생이 자리 잡고 이제 외곽을 돌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들어오는 것도 이게 좀 가는 대로 타는 겁니다. 가는 대로. 자, 직선에 이제 4코너 돌고 직선 들어옵니다. 자, 원래 데뷔 전의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걸음이 안 나오는 게 맞거든요. 잘 보세요, 이제. 어떤 걸음이 나오는지. 아직까지 발을 못 바꾸고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아직 발을 못 바꿨어요. 발을 바꿀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게 4코너 때 그 액션이 없었거든요. 자, 지금 계속 짝발입니다. 계속 짝발.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치고 나옵니다. 자, 계속 짝발이에요. 계속 짝발. 계속 말이 반응을 합니다. 계속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통과. 자,
기록을 보면은요, 아무 내용이 없다고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야, 앞에 다 끝난 상태에서 뭐 꾸역꾸역인데 뭐 그냥 이거 뭐 그냥 꾸역꾸역 간 거 아니야. 근데 전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약간의 줄입 분량으로 들어서 찍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커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특히나 앞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피들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자, 일요일날 구경주에서 잘 보세요. 일요일날 구경주 우리가 승부해서 터보제트가 마이티 홍콩한테 왜 졌는지 아세요? 출발이 원활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탕하고 튀어나왔어. 그러면 바로 깠죠. 마이티 홍콩 정도는 그냥 바로 까는 거예요. 그만큼 초반에 힘을 쓴 게 마지막에 퍼진 결과물이 된 겁니다. 이 레이스에 지금 8번만 썬데이 드리머도 초반에 줄입 약간의 분량, 그리고 추진을 약간 하지만 중추진으로 나왔고, 그리고 가는 대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4코너 도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발을 바꾸려면 탁탁 쳐놓고 완전히 물린 상태에서 추진을 세게 하면서 말에 이렇게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액션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내리막 탄력을 제대로 받았던 것도 아니고 4코너를 돌면서 가다채고 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채찍을 번갈아 치면서 뭔가 말에 액션을 준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 보면 가는 대로만 계속 탄 거예요. 계속 추진만 하면서. 근데도 말이 계속해서 반응을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썬데이 드리머는 차기의 정상 출주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교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요 말은 무조건 뛰는 말입니다. 해서 8번마 썬데이 드리머,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요거는 차기 경주 무조건 선 주의 마필로 주목해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3경주입니다. 3경주에 라오나우라 9번마 라오나우라.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 전부터 인기를 모았어요. 사실은 뭐 능력검사 때 일본 공사초 때 기록, 데뷔 전부터 인기를 모았는데 데뷔 전에 체중 20kg가 쪘습니다. 그리고 540kg대로 올라왔고 그 뒤에 체중이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사실은 이게 데뷔전에서 체중이 많이 불었다고 해서 약점을 보였던 게 아니라, 저는 이 마필을 데뷔전부터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마필 자체가 계속해서 뛰는 법을 몰랐어요. 그 망아지예요. 떡대만큼 망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기수가 서두르면은 어영부영 반응해서 끌려 나왔다가 직선을 하면 허부적거리고, 참고 타볼까 하면은 그 말이 내용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내용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을 판단할 때 1월 이전과 이후로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월 이전에는 경주마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자세가. 근데 저는 이번에 조교 때도 그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5번만 슈퍼보스를 놓고 9번만 라온아우라에다 때려놓고 2번만 진명라이온을 바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경기면 9번만 라온아우라가 이빨이 나온다. 그리고 이번에 달라졌다. 근데 입상은 못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주로의 흐름, 그리고 라오나루라가 보여줬던 마지막에 그런 폭발력,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전에 보였던 폭발력하고 달라진 게 뭐냐, 그 이전에는 기수가 끌고 나온 거고요, 이번에 1월 달에 보여준 건 마필이 끌고 나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가 여기서는 이 정도 선에서 스톱, 직선 나가자, 가자 했을 때 반응, 이게 기가 막히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나우라는 혈통이라든가 체형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순간에 올라, 근데 제가 봐서 다음 경주가 그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한 번 올랐으면 이거는 연투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중장거리 말입니다. 한 번 뛰기 시작하면 꽤 뛸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분명합니다. 1월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이전에는 경주마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이 마필은 완전히 경주마에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마필이 9번마 라오나우라. 다음에도 분명히 재미있을 마필이 라오나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준비한 마필 복귀를 끝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좀 하는 중에 좀 흥분도 하고 이렇긴 했는데, 그래요. 이게 참, 지금 머릿속에는요,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기다려. 4주차 기다리고 있어. 죽여버리려니까. 딱 이 생각밖에 없어요, 다시. 머릿속에. 내가 씨발, 네가 죽나, 니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려니까 기다리고 있어. 4주차는 딱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독 품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뭔가 더 하려고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차분하게. 어차피 경마 한두 일을 할 거 아니니까. 근데 이번 주에 돌아올 4주차는 이상하게 내가 욕심이 생기네요. 4주차.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 주 고생하셨고요. 4주차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독하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